마반야바라밀.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비가 옵니다. 그동안 가물었던 가물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태웠는데 이번 비는 가물었던 그것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비라고 그럽니다. 비도 반갑습니다. 비가 우리의 요구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또 이제 물난리가 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올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포살법회이시죠. 이 포살법회는 마치 우리가 땀이 흘러서 그리고 땀이 우리 몸에 또는 옷에 축축하게 적셔지고 그리고 우리 몸에 땀기가 이렇게 짜여서 이제 오래되면 그것이 때가 되고 이래 되는 것을 다 옷을 벗어서 빨고 목욕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해서 몸을 개운하게 이렇게 씻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번뇌망상이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 번뇌망상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마음에 때가 끼죠. 그럴 때는 또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세탁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 몸과 옷을 세탁을 해 입듯이 우리 마음도 세탁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바로 이 포살 의식입니다. 포살 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끼어있는 때를 깨끗이 닦아내게 되죠. 포살과 자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짐하고 부처님의 계율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기도정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자는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업장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 참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참, 사참이라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참, 사참 중에 또 몇 가지 이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부처님에게 애경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낱낱이 기억을 해내고 부처님께 이렇게 고해 바치고 내가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잘못했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이런 때가 끼어 있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고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이제 다 드러내서 참여하는 것, 그 방식이 하나 있죠. 부처님 옆에 가서 애경을 하면서 내가 살아나왔던 그 과정 속에 다 성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부처님께 참여하는 그런 참여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이 함께 살았던 가족이든지 함께 신행생활을 하는 도반이든지 아니면 하나의 조직이든지 법등이든지 이런 법회를 통해서든지
대중들한테 자기 잘못이 없느냐고 묻고 내가 잘못이 있으면 대중들이 나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면은 그것을 대중들한테 잘못했다고 참여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대중들한테 참여하고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게 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는 이 출가 수행자들이 여럿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또는 많이 흩어져서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집단적 수행 생활을 하니까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사람들의 차이는 천차만별이죠. 하나의 사안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고 잘 대응하고 잘못 대응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잘 대응한 사람은 수행이 진전이 되고 잘못 대응한 사람은 수행했던 것도 오히려 때가 끼고 물이 드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기도나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대중들에게 장애가 되고 방해를 했을 때는 대중들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또는 신행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됐을 때는 그건 반드시 대중들한테 지적받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때들이 잘못된 제업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어떤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런 한 가지 문제, 내가 잘못된 문제를 대중들부터 지적받아서 그것을 수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 때는 제가 솔직히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제가 참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지적받은 것 자체를 또 오해하고 곡해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잘못된 부분들을 대중들한테 지적받아서 내가 참여하고 그런 일이 없겠다 하고 자기를 다시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중들한테 나의 생활에 대한 잘못을 지적받으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부처님 제세시 모든 수행생들과 같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은 보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내가 수행생활을 하는데 대중들한테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중들이 언제 어느 때 이때 당신은 아주 그 대중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여하고 그것을 앞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자라고 합니다. 포살자자. 포살은 지금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계목을 이렇게 외우면서 스스로 내가 이 계목을 계율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고 자자는 대중들한테 나의 잘못을 지적받고 그것을 참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지적받던 그런 형식의 잘못은 절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지적하면은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당신 왜 그래? 그건 잘못이야 하고 지적하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반응하죠. 이게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이것은 자자가 아닌 것이죠. 자자가 아닌 것. 누가 잘못을 지적을 해줬는데 그 잘못을 지적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적해줘서 고맙다 생각하고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나는 나 알아서 살아. 나는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고 대꾸를 하고 하면은 그것은 지적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이제 안 좋게 상대방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이죠. 아주 이런 방식의 대응은 아주 안 좋다는 것이죠. 설사 그 당시에 지적받을 때 당시에 잘못을 좀 약간의 감정이 상했다 하더라도 나의 잘못인가 이걸 판단을 해서 잘못이면은 사과하고 그리고 반성을 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네가 뭔데?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건 불자가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그걸 수정을 해야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데 수정을 안 하고 오히려 화내고 이렇게 뭐 똥낀 놈이 화낸다고 그러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자를 하는 그런 불자의 마음으로 사는 태도가 아니다.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경 분노장에 보면은 이런 그 주보에 나왔듯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 질주하는 마차를 정지시키듯 폭발하는 분노를 제압하는 사람. 그는 진정한 장부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 말 고삐만 쥐고 있을 뿐 성난 말들을 정지시킬 수 없다면 진정한 마부라 할 수 없다. 이게 뭐 장부, 마부는 불자라고 바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질주하는 마차를 정지시키듯 마차가 이렇게 잘 가는 게 아니라 질주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성나가지고 마차를 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막 마음대로 막 질주하며 달리는 이 말은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마차를 정지시키듯 폭발하는 분노를 제압하는 사람, 그는 진정한 불자다. 이렇게 장부를 바꿔서 얘기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말 고삐만 쥐고 있을 뿐 성난 말들을 정지시킬 수 없다면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은 더 이제 나에게 와 닿는 그런 얘기가 되죠. 빌딩 외벽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휴대폰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얘기 다 들었죠? 들었어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줄을 매달고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가 이제 자기도 하도 아무도 없고 자기는 이제 유리창 벽, 빌딩 벽만 닦고 있는데 늘상 그렇게 했겠죠. 휴대폰에다가 음악을 틀어서 이렇게 놓고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빌딩 외벽을 닦았겠죠. 근데 그 빌딩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음악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줄을 타고 빌딩 외벽을 청소하는 그 사람의 그 헤드폰의 음악 소리가 듣기 싫다고
끊어버렸어요. 줄을. 그래서 떨어져 죽었어요. 아니, 그 줄을 끊을 수 있었으면 유리창을 열 수 있었던 거고, 유리창을 열 수 있었다면 그 사람 보고 음악 소리가 조금 듣기 싫으니 꺼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음악 소리가 듣기 싫어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신경질을 제압하지 못해가지고는 가서 그냥 사람이 매달려 있는다는 걸 알고 칼로 매달려 있는 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것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건가? 할 수 없죠. 그 떨어져 죽었어요. 또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인터넷 속도가 이제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이제 서비스 업체한테 불러가지고 이게 인터넷 속도 느리니까 좀 빨리 속도가 빠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했어요. 갔어. 가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흉기로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자기가 요청을 해서 가서 자기가 얘기하는 그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을 빨리 해주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그마한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흉기로 가서 이 서비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찔러 죽였다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최근의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최근 일이에요. 또 그런 일만 있었느냐 하면은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화가 나서 자신이 낳은 자식을 여러 차례 발로 차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갈비뼈가 내장을 찔러서 천공내상을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너무나 한심한 이유들로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다. 다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저지르는 살인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은 없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데 미국에는 총으로 쏴는 게 많잖아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뭡니까? IS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테러라고 그러죠.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아무 이유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해서 죽는 게 이 사회가 유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 아시아의 필리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상을 하는 그 원인을 추구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가 다 원인이 뭐냐면은 탐, 진, 치, 이 삼독심에 의해서 삼독심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바로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자기가 낳은 애가 운다고 듣기 싫다고 해서 발로 찼어요. 발로 차면 애는 더 울지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애는 배고프고 불편하면 그 자기 의사표시를 자연스럽게 울음으로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줌 싸놓고 밑이 불편하면 울지요. 똥 싸놓고 그게 불편하면 울지요. 그 어머니는 그걸 바로 얘가 뭐 때문에 운다는 것을 이제 알지요. 이 애가 뭐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어머니는 애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애에 대해서 정말 애정과 감각이 있는 어머니는 애가 울어도 뭐 때문에 운다는 거 금방 배고파서 우는지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금방 안단 말이죠. 그 애는 말을 못하니까 이 본능적인 감각으로 통해서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운다고 울음이 듣기 싫다고 발로 차고 발로 차가지고 안 돼서 밟고 그러니까 얘가 이 갈비뼈가 16개가 나갔어요. 16개가 나갔는데 발로 차가 갈비뼈 16개가 나가 부러져가지고 그 밟아가지고 그 갈비뼈가 애 내장을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원인이 죽은 원인이 물론 발로 차서 죽었지만 내장 천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모냐 이거죠. 부모가 아무리 얘가 울면은 울어서 이제 다들 애 나 길러봐 가지고 잘 알겠지만 한참 자고 있는데 얘가 저녁에 운다. 이랬을 때 신경이 났죠? 신경이 안 났어요?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다들 신경이 났을 거예요. 저 애 안 울 수 없나? 좀 왜 어떻게 좀 달래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뭐 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울면은 우는 이유를 알아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면 얘는 금방 울음을 또 그치지요. 근데 운다고 계속 때려요. 그럼 더 울지. 얘가 부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얘를 계속 억압적으로 패면은 나중에 애가 알아들어. 내가 우니까 때리는가 보다 하고는 애가 때려도 안 울어. 이건 애만 또 못하는, 애가 안 울도록 때리면은 이거 애만 또 못하는 것이죠. 그 어른이 애를 때릴 때 막 운다고 계속 때려가지고 아프고 울면 때리면은 안 울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애만 때 모르는 것이죠. 애만 금도 모르는 거. 이건 이 어른이 자기 분노를 조절할 줄 몰라서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인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인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들이 한 번 정도 있을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부모가 뭐라 하면은 그 말을 참지 못해가지고 부모한테 대꾸하고 달겨들고 소리치고 이런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좀 그 신경전이 있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가 이기지도 못하면서 막 욕하고 달겨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 하면은 울분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우락바락 해가지고 얼굴이 빵, 나중에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고혈압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경찰은 범죄자 10명 중 4명이 분노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표출하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밧줄이 끊겨 생명을 잃은 사람은 5남매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던 가정이었다.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인터넷 기술자는 노모를 모시고 대학생 2 자녀를 뒷바라지하던
재취업자예요. 실직자로서 있다가 다시 취업했던 재취업자였다. 아기가 운다고 부모의 발에 채이고 밟혀 죽은 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본능적으로 우는 아기입니다. 희생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도 서로 의지하면서 화목하게 살다 이 같은 일을 당한 그 가족들은 도저히 이 일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이 가족들도 이제 화가 나겠죠.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를 어디다가 풀지 못하면 그 가족들도 이제 잘 그 분노를 갖다가 잘 조절 못하면은 그 가족들도 분노 조절 장애인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인이 되면은 그 사람들 언제 또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사건을 저지를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 우리 안에는 이런 극악무도한 모습이 없는가를, 내 마음속에 분노 조절 장애는 없는가를 생각을 해본다.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폭발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인이야. 지금은 평상적인 그러한 그 심리 상태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분노가 딱 나가지고 그걸 자기가 제한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면은 이제 말로든지 뭘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사고를 치든지. 여러분들 운전 다 잘 아시죠? 운전대만 올라가면은 이제 평상시의 성격하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속력을 낸다든가, 속력 내지 말아야 할 때 속력을 낸다든가, 운전을 아주 거칠게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욕한다든가. 보살님들도 욕 많이 하잖아요. 운전대만 쓰면 저 새끼 야 새끼야 똑바로 해. 내 앞에서 운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내가. 그것도 자기가 모르고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뒤에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엄청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러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폭발했다가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뒤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더라. 이거지. 다 경험자들이 아니에요? 운전하신 분들. 이게 나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범죄가 왜 일어날까? 유전적으로 부모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유전성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성. 이 유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도 유전성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년 전에 그것을 이식을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예방주사가 없어가지고 그걸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유전병을 알아요. 근데 요즘은 약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미리서 이제 예방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 DNA로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가 성질이 급하면은 그 자식들도 성질이 급해요.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성질이 급한 그 자식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술을 잘 마시는 부모다. 그 자식들도 그 DNA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딸이 잘 마시든지 아들이 잘 마시든지 잘 마시든지 아니면 둘이 다 잘 마시든지 둘이 다 못 마신다는 것은 술을 버릇을 안 들여서 못 마시지 분명히 잘 마십니다. 잘 못 마시는 부모가 있는 분들은 그 DNA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식도 술을 잘 못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대체적으로 그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DNA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DNA는 신체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DNA는 두 개 다가 DNA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줘요. 신체적인 질병 그대로 물려줍니다. 정신적인 질병 그것도 그대로 물려줘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 그것도 있어요. 또 신내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신내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추적해 보면은 조상에 아주 먼 조상에 누가 그러한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먼 조상에. 강아지가 태어나면 빨간 털도 있고 하얀 털도 있고 까만 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어미나 어미의 어미나 누군가 그 까만 그 털에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분노 조절 장애를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하는 게 어떤 방법인가? 본인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 인내심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인내심을 길고 또 분노가 탁 올라왔다. 분노가 올라오면 순식간이에요. 한 1분도 안 걸려요. 분노가 확 올라오면 1분도 넘지 않아가지고 사건을 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제압을, 조절을 하는 사람들은 사건을 안 치죠. 말이 거칠게 나간다든지, 주먹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뭘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뭔가 폭탄을 가지고 와서 터뜨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차를 갖다 받은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죠. 사건이 저지르면 그 사건이 저질고 난 이후에 감당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저지르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감당 못할 일이 사건이 저질러져서 반드시 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자기 삶으로 책임져야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후회할 일을 괜히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중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참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분노 자기 스스로에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딱 분노가 딱 치밀었을 때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5분 후에 나는 어떨 것인가? 내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욕을 하고 싶다. 분노가 일어나서 폭발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이 딱 찾으려고 5분 후에 나 딱 생각을 해요. 멀리도 안 가. 5분 후에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미나 아비가 자식이 운다고 발로 찼을 때 그 얘가 5분 후입니까? 발로 차고 난 바로 1분 1초도 안 걸려가지고 이 과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안 벗겨졌다고 앞에 가가 딱 끼어들게 해가지고 뭐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고 나와서 뒤 차에 막 유리창을 깨고 라이트를 뜯어 부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몇 분이나 가요? 10분도 안 가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입건되잖아요. 그게 그냥 조금 양보하고 뭐 잘못했더라도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양보하고 갔고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가고 아니면 그냥 가든지 이렇게 사건을 저지르지 말고 가야 되는데 반드시 보복을 하고 가다가 브레이크 확 밟고 가고 또 가다가 브레이크 확 밟고 가고 한 서너 번 해야 이제 분노가 가라앉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화가 나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5분 뒤를 생각해야 한다. 과연 내가 화를 삭히지 못하고 표출했을 때 5분 뒤에 그 사건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유를 가진 사람은 제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적인 사이에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딱 폭발을 하기 직전에 5분 뒤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 생각함과 동시에 신기하게도 딱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 않고 있으면 더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이제 폭발을 한다는 것이죠. 부부싸움 해보셨죠? 상대방이 독한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보다 더 독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도 독한 말을 하지요. 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새끼, 이년 저년 막 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는데 요즘 부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싸웠다. 한 번 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이혼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사람도 오염이 되는 것이죠. 이제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재혼을 하려고 하면은 재혼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물론 재혼이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재혼을 했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분 뒤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뇌조차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뇌. 다 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뇌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고뇌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이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인으로서의 사건을 저질러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제가 그 상가집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예, 독경을 많이 다녔죠. 근데 이렇게 별로 가난해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이제 돌아가신 분을 앞에 두고 형제들끼리 싸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사는 집, 좀 부자로 사는 집 주로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 부모님이 잘 정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잘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신 상갓집에 가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곳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화기애애하지를 못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기애애할 수는 없는데 정성을 들여서 부모님에 대해 추모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 그럼 전부가 다 그 원인에 나중에 49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 원인이 뭐냐면은 재산이에요. 재산에 의해서 계속 신경전을 하는 거예요. 신경전. 그래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도 불편하고 재산을 뺏겼으면 뺏겼다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이의가 갈라져요. 그런 집은 대부분 야 우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모두가 다 만족할 만큼의 공평하게 이게 문제를 해결한 집은 거의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잘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을 미워하고 아들은 출가 왜 네가 뭔데 그러냐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져요. 이게 원인이 뭐냐?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 원인이 돼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탐진.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어리석은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가 다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다 문제가 고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탐진치 이것을 잘 조종하고 첫째 조종을 잘해야 돼.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탐진치를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다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화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종을 잘해야 돼. 조절을 못하면은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이 장애인의 종류가 많아요. 첫째, 정신적 장애인이 있어요. 이게 선천성이 있고 후천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체적 장애인. 이것도 선천성이 있고 나중에 사고나 다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제일 많은 장애인이 뭐냐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인이 제일 많아요. 이제 정신적 장애라든지 신체적 장애는 딱 규정돼 있죠. 보면 알잖아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인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딱 사고 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성찰해 보면은 거의가 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자기 마음 조절이 잘 안 돼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불사를 잘 해놨잖아요. 불사를 하지 않을 때는 이 불사를 잘해서 훌륭한 법당을 지어놓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신심을 내가지고 불사를 잘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드냐? 구석구석에 자기 눈으로 봐가지고 자기 시각으로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잘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가도 될 것들을 가지고 민원을 넣어.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책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본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다녀도 되는데 법당에 있는 어느 스님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니 사람들 목소리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연불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바꿔달라. 제사 지내면서도 바꿔달라고 하는 스님 많아요. 자기 목소리에, 자기 생각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물론 스님들이 연부를 잘 정말로 마음에 맞게 감동스럽게 연부를 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스님들이 있기도 하고, 스님들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목소리가 톤이 높을 수도 있고 톤이 낮아서 쫙 깔리는 그런 스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맨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스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거 하면은 오늘 시설이 뭐가 어떻다. 지금 저기 신발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냄새 많이 나죠.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누가 와가지고 왜 이따위로 관리하냐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해요. 화장실에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저 냄새, 이 좋게 절을 지어놓고 거기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냄새나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냄새나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엄청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실무자들한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공사를 해서 냄새 안 나게 하라. 기술자를 불러오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죠. 다 고칠 겁니다. 고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걸 좀 어떻게 좀 잘 지나갈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막 신경질 내면서 얘기하고 막 불만으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들이 화가 나가지고 신경 나서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의가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중독장애가 있어요. 중독장애, 물질 중독장애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물질에 의해 중독장애가 있고 행위에 의한 중독장애가 있습니다. 물질에 의한 중독장애는 술, 알코올을 중독자가 주로 이제 술을 많이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편, 히로뽕, 뭔가의 물질을 내 몸에다가 투여를 해가지고 이제 중독이 되는 그런 중독 장애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위 중독. 어떠한 행위를 계속 반복했을 때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고돌이, 섰다, 또 직고땡이.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유행이 돼서 저도 이제 그걸 잘 할 줄 알기 때문에 다 기억해요. 소위 말해서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살림 다 들어먹고 알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중독, 행위 중독 장애. 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요즘 거의 그 중독 장애인이에요. 전부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거의 중독. 그거 계속 사람들과 차 마시고 앉으면서도 둘이 약속해서 만나가지고, 청춘 남녀가 약속해서 만나가지고 그 둘이 만났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차 한 잔 시켜놓고 둘이 얘기도 않고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또다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없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스마트폰에서 자기 마음을 다 이제 좀 해소시키고 가자 해가지고 말 별마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중독 장애, 행위 중독 장애가
집에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뭐예요? 집에 다 중독 장애자가 있잖아요. 게임 중독에 있고 스마트폰 자체에 중독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쁜 게 이제 바람 피우는 거, 성행위.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바람 안 피면은 이제 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봤어요. 그게 남녀 구별 안 돼.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건 뭐 아편 기운이 다 떨어진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 장애 중에서도 물질 중독, 행위 중독, 여기 다 한 가지 중독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쇼핑 중독, 퇴폐 문화 중독, 또 종교 중독이 있어요. 종교 중독. 그 맹목적인 신앙을 해가지고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 뭔가의 논리적인 그 합당한 어떤 사상적 기반에 의해서 자기 성장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미쳐가지고 다니는 그런 종교 신앙 행위, 그것도 중독이에요.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없어요. 확실해. 왜 그러냐면 법회를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 장애 종류가 정신적인 원인으로 해서 장애가 있고 그것도 선천성, 후천성이 있다. 어쩔 수 없는 후천적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체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선천성, 후천성이 있다. 뭐 갑자기 차가 와서 박아가지고 교통사고나 이 신체적 장애가 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장애인도 있고. 제일 우리 불교 신앙으로서 대응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분노 장애, 중독 장애, 이걸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러한 장애가 없어지려면은 부모가 자식을 잘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화가 나는 자식을 분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시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시켜야 하냐면 애가 어려운 과정을 참았을 때 반드시 칭찬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너 어려운 과정을 참았어. 칭찬해줘요. 그런데 어려운 과정을 잘 참았는데 아무 대꾸가 없어. 이러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칭찬으로서의 대응을 해주고 아니면은 야, 너 잘 참았으니까 야, 내가 밥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내가 어려운 것을 참았는데 막 욕해야 될 것을 욕을 참고 막 화내야 될 것을 화나는 것을 참고 이랬을 때 야, 너 잘 참았어. 칭찬해주고 그래 맛있는 거 사줄게. 딱 사줬을 때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기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가 못 시키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참고 난 뒤에 내가 대견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분노 조절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고를 안 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